안녕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XRP 가격이 비트코인을 쫄래쫄래 따라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27센트까지 떨어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과연 언제쯤 이 비트코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소식으로는 리플사 출신의 바이낸스 US CEO인 캐서린 콜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CNBC에서 인터뷰가 나왔었던 것인데요.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ve got a store of value component with Bitcoin where people are seeing this as almost a flight to safety or a flight to sovereignty for their sake. So when geopolitical situations become concerning, you're going to want to be able to hold your own assets and access those at any time 24/7. That's going to be a different case and scenario for something like XRP, which is really going to be useful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instantaneous settlements, and moving funds across borders. XRP is Ripple, right? Yes, XRP is actually the digital asset. Ripple is a company. You've got a store of value. 자,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며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목적으로, 그리고 또한 자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하는 듯 보인다. 정치적인 문제가 가시화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XRP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국제 송금에 유용하며 실시간 결제와 자금을 해외로 옮기는 데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XRP가 리플인가요? 그러니까 캐서린 콜리, 리플은 회사고 XRP는 암호화폐입니다 라고 딱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암호화폐가 이제 용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하면은 가치 저장의 수단,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XRP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 이처럼 딱 유용성과 실용성이 나눠져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죠. 자, 이처럼 암호화폐들의 시총 순위만 놓고 보거나 가격대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 경쟁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맞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암호화폐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단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XRP는 그런 면에서는 선두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엔 파트너십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리플넷과 리아머니 트랜스퍼, 그리고 오스트리아 우체국의 새로운 자회사인 뱅크99가 함께 일하게 됨으로써 리아머니 트랜스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전세계 100여 개국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뱅크99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스트리안 우정국 우체국 사업본부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벌써부터 리아머니 트랜스퍼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넷도 활용하게 되면서 이 고객들이 전 세계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곳은 약 100여 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리아머니 트랜스퍼의 CEO는 우리는 뱅크99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욱더 편리하고 많은 옵션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리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ODL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ODL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라는 소식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사의 에스크로 계정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사는 일단 데일리 호들에서 발췌를 한 것으로 리플사가 최근 발표한 주요 통계 데이터를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2월 9일 기준 리플사의 에스크로 계정은 497억 개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사는 2012년 이후 리플사는 체계적으로 XRP를 판매해 왔으며 XRP 유동성을 제고하고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태계 기업 파트너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또 한숨이 팍팍 나오게 되죠. 이제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이거를 언제 다 푸나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물량들을 지금 바로 풀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비난 여론이라든지 XRP 가격 저하 등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리플사는 XRP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들고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빵형이 이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쯤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일리 호들에서 이제 발표를 해낸 기사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리플사에 의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빗고 빗소가 XRP 레저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잠깐 봤었던 에스크로 홀딩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에 의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XRP 레저 유효성 검사자로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고, 미국계 수탁 업체인 빗고와 멕시코 거래소인 빗소는 새로운 협력 업체로서 네트워크에 추가되었으며, CGI, 버클리 하스, 텔린두스, 도쿄대학, 게이트허브, 월드링크, 벤호프, 플래그십 등 여전히 유효성 검사자로서 많은 회사들이 리플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리플사는 탑티어 유효성 검사 비중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결정 권한을 지니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탈중앙화가 이루어졌었죠. 그 말인즉슨 그 누구도 지 멋대로 리플사의 네트워크나 XRP 레저를 건드리거나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같이 채굴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채굴자들이 해시파워를 51% 이상 가져가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에 변동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해킹 공격도 하고 이중지불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요. XRP 레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물량의 중앙화 문제는 해결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트워크 보안 상태는 최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빵형이 얼마 전에 CNN에서 또 발언을 했었죠. 이 중국의 채굴자들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계의 반발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는 비트코인 채굴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채굴자 4개가 있으며, 이더리움까지 포함하면은 중국 채굴 능력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티 그린스퍼 같은 경우는 뭐야 빵형, 당신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중국 기반 채굴풀이 4곳이 있지만 개인들이 풀을 구성하므로 채굴풀과 채굴자는 같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으며, 비트코인 매니아인 비트코인 알파 펀드 에더먼트 캐피탈의 투르 데메스터 같은 경우는 중국 채굴자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중국 채굴자들이 2017년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해봤으나 코드 한 줄도 바꾸지 못했다면서, 이래서 비트코인 역사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팟캐스터 에릭 사빅스 같은 경우는 비트메인은 자사의 모든 ASIC 비트코인 채굴기에 백도어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채굴에서 중국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률이 높을수록 해시율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 보안이 강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중국 채굴자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그들은 이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장악할 수 있다라면은 이 암호화폐 업계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아무튼 빵형의 이런 발언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소식 전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된 루머가 돌게 되면서 ODL 사용 볼륨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36.78%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제 1일 볼륨 중에 최고 기록은 1,100만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1,500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1,500만 달러 중에 1,000만 달러가 바로 미국 달러와 멕시칸 페소 송금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약간 주춤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필리핀인데요.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쭉쭉 떨어졌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급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는 ODL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반면에 이 호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 쪽의 ODL 파트너인
플래시 FX CEO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호주 은행들이 단기간 내에 ODL을 대규모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규제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송금에 대한 현지 이해도나 수요가 여전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또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 호주 은행들이 이제 빠르게 ODL을 채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면은 첫 번째로는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로는 이 ODL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금전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들이 압박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래시 FX 같은 곳이 더욱더 많이 활약을 해주면서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주 쪽의 ODL 파트너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량에 관한 기사가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려고 가져가 봤는데, XRP와 스텔라가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암호화폐고 비트코인이 가장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XRP와 스텔라 같은 경우 소수의 보유자들에게 공급량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이른바 부의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한 것이다 라고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0.1% 소위 고래들이 전체 토큰 공급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리플랩스 같은 경우는 60%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방금 봤을 때는 5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죠. 아무튼 높기는 작살나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전 CEO인 크리스 랄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51억 9천만 개를 들고 있고요. 스텔라의 CEO인 제드 맥켈럽 역시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XRP를 들고 던져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텔라의 0.1%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개발사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종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공급과 분배라는 면에서 가장 평등한 암호화폐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경우 소수의 고래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비율은 11%에 불과했으며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각각 46, 4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장 평등하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실수가 나오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시장을 조락펴락하는 것이 비트코인 고래들이죠. 나눠져 있다라고는 하나 이 세력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이 조작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차라리 회사들이 점잖게 들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1000불 정도를 끌어내려버렸죠. 아주 그냥 자, 아무튼 리플사도 나름 이제 XRP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모든 코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트코인의 고리를 끊고 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성숙해지면 언젠가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오늘 스텔라 루멘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에 스텔라가 지원되는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되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트론에 이어서 스텔라가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 삼성이 리플사는 별로 안 좋아하나요? 왜 리플사는 쏙 빼놓고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네요. 어떻게 좀 청원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이 삼성이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XLM, 스텔라,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지원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피터 브렌트가 XRP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이제 어제 비트코인에서 나왔었던 그런 패턴이었죠. 이 헤드앤숄더가 XRP 차트에서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피터 브렌트는 XRP이란 가격 패턴을 감안하면은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에 차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피터 브렌트 트위터로 가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이 헤드앤숄더가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20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아주 그냥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니까 이쪽 26센트 후반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것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패턴이 확정되면서 20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안 그래도 이 프랙탈 깨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한데 이런 기사까지 나오게 되니까, 분석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그가 이런 분석을 올리자 좋지 않은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XRP 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피터 브렌트를 모욕하고 농락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터 브렌트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무례하고 되먹지 못한 XRP 매니아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가 단단히 났는지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차트를 트위터에 공유하지 않고 다른 소셜미디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 올리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XRP 영상을 만들면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어가지고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피터 브렌트의 이러한 분석, 맞아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한테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가 이런 모습이면은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정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좋아요 버튼과 광고 영상 시청 오늘도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해주시는 광고가 있어야만 저도 월세도 내고 밥도 먹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짤짤이로 XRP도 더 사고요.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운 상황들, 심란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산과 건강을 항상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